자, 봅시다. 34페이지의 필수 예제 1번. 첫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2가 수렴했냐, 발산했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통과 의뢰부터 1차 면접, 서류 면접이야. 누구부터 확인한다? 이 an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냥 얘로서 무한대를 보내보세요.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2네. 0가죠. 오케이, 너 1차 면접 통과. 너 얼굴 대면 보고 면접하자. 너 일로 와봐.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통과 의뢰. 뭐?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했죠? 그럼 이 수열의 합을 본다면 이 무한대를 떼서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됐을 때 이 수열의 합 시그마 k로 바꿔줄게요. k는 1부터 n까지 2k-1 분의 2k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이 1항부터 n항까지의 수열의 합을 실제로 계산해줘야 된다고요. 이해하니? 그럼 요 시그마가 처음이니까 풀어볼게. 바로 갈 수도 있어. 원래 바로 가는 게 정석적인 내용이야. 자, 일단 구성 1을 넣어봐. 얼마가 나와? 1 곱하기 3분의 2 나오죠. 그 다음 2를 넣어봐. 3 곱하기 5분의 2 되니? 다음은 3을 넣어봐. 5 곱하기 7분의 2 되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수열에서 떠오르는 하나가 있어야 돼. 무슨 모습? 네 글자.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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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읒. 부분 분수가 떠올라야 된다고. 부분 분수가 뭐였어? 부분 분수가 뭐에 대한 식이었죠? ab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게 부분 분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열에서 많이 썼고요. 여기다 똑같이 요 놈을 정리해 줄 거야. 똑같이. 그럼 똑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저기 있는 2는 앞쪽으로 나와줘도 상관이 없었다고 했죠. 시그마니까. 그러면 2라고 하는 거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로해서 b에서 a를 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오죠? 그리고 그것에 뭐가 됐다? 2k-1분의 1에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됐나요? 근데 여기서 2분의 1과 2는 또 약분이 돼서 없어지네. 사라졌죠. 그럼 우리는 이 수열의 합이었던 SN 친구가 이렇게 정돈이 되고, 그쵸? 그럼 저거를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차례대로 넣어볼까 또? 그럼 1 넣으면 얼마 나와?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넣으면 어떻게 돼?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러면 점점점점점 n번째 넣어봅니다.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됐나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 날라가네. 남은 게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게 누구라는 소리야? SN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저 SN을 여기다 적용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SN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 나왔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친구 무한대 보내보세요. 얼마 나와요? 1로 나오죠. 뭐 했어? 수렴했네. 무한대분의 1은 얼마? 0. 1 빼기 0은 얼마? 1. 얼마로? 1로 수렴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첫 번째 급수는 1로 수렴한 거예요. 됐나요? 자,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나와 있냐? 리미트,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2n 플러스 2 빼기 루트 2n. 자, 첫 번째 뭐부터 관찰해야 된다 했어? 저 친구가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부터 확인을 해줘야겠네. 되나요? 자, 0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이 친구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럼 이게 발산하는지 0으로 갔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일단은 뭐 해준다? 이 주어지는 일반항 AN을 갖고 와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정리를 좀 해줘야겠네. 유리화 해줘야겠네. 그럼 분모의 식은 루트 2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2n이 됐고 분자는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뭐 나와? 2 나오지? 그럼 얘 리미트 다시 n이 무한대로 보내줘봐. 얼마로 가? 무한대분의 2. 얼마로 갔니? 0. 서류 통과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 놈을 무한대를 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하는 친구로 만들어준 뒤 요쪽에 있는 놈은 수열의 합. 저 일반항 루트 2n 플러스 2 빼기 루트 2n이라고 하는 식을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실제로 해야 된다고요. 그럼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일단 대입을 해볼까? 1놈 얼마야?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2놈 어때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4. 3놈 어떻습니까? 루트 8 빼기 루트 6. 점점점점점 n번째 넣습니다. 루트 2n 플러스 2 빼기 루트 2n. 이게 지금 일반항 SN이 됐죠? 합을 해봐. 어떻게 됐니? 요렇게 날라가네. 요. 그러면 맨 첫 번째 항에 뒤에 게 남았으니까 맨 뒤에 거에 앞에 게 남겠죠? 적어봐. 루트 2n 플러스 2에 빼기 루트 2. 무한대 보내세요. 무한대 빼기 2네. 얼마야? 발산합니다. 됐나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친구도 보겠습니다. 이 친구 3번 친구 별표. (3번) 친구 별표. 계속 집중해야 된다.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급수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과제로 하나 남아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기초적인 개념들을 고정된 채 내가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똑같이 설명할 건데 이것들의 수열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를 잘 보세요. 자, 봅시다. 3번의 내용은 얘가 일반항이 예쁘게 주어졌을까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지. 지금 앞에 있는 1번, 2번은 그 수열의 일반항이 대놓고 주어지고 있잖아. 그럼 이런 건 비교적 쉬운 내용들이라고. 왜? 하기만 하면 되니까. 1차 면접, 2차 면접 진행시켜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 3번처럼 내용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그 서류조차 서류 먼저 만들어줘야 돼. 이 일반항 AN이 0으로 갔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앞에 건 AN이 주어졌잖아. 그럼 얘가 일단 적어볼게.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어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어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어때?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어때?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됐니? 그럼 내가 요 놈에서 니들이 일반항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걸로 갔을 때 만들어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AN이라고 하는 걸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홀수면 어떻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 됐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에 2n-1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n1 넣어봐. 얼마 나와? 여기가 첫 번째 n이 1이면 첫째 항 나오죠? 그럼 그게 여기에 n분의 1로 들어오는 거야. 잠깐만 다시 정리. a 2n-1은 이렇게. n이 1이면 a1이 1. a 여기 2 넣어봐봐. a 몇 나와? 3 나오지? 이 친구 어떻게? 3분의 1 나오지? 그 다음 3 넣으면 어떻게 돼? 3 넣으면 어떻게 돼? a5가 3분의 1 나오죠? 그럼 이 위에 거는 a 2n번째는 어떻게 됐다? 여기서도 n분의 1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이 상태에서
쌤, 저는 그냥 진짜 찐으로 AN을 원해요라고 한다면, AN을 원해요라고 한다면, 요걸 이제 T라고 생각해. T라고. 그러면 2N이 T면, 요쪽 내용에서는 N은 2T, 다시 2분의 T가 나오네? 2분의 T? 그럼 요 2분의 T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T분의 2가 되네? 그러니까 AN으로 갔다면 첫 번째 거는 N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지. 이때 N은 반드시 뭐가 된다? 짝수 애들이 와야 된다는 거야, 짝수. 그래야 1 집어넣었을 때, 짝수 2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고, 4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나오고, 6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 나오고. 근데 이런 표현 자체가 어렵다고. 이런 표현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을 내가 일반항을 만들어서 말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 그렇지는 않아요. 이러한 상황일 때는. 그럼 이거 자체의 접근은 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그냥 더해지는 모습을 봐. 내가 이것들을 접근할 때 일반항을 만드는 거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더해지는 형태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볼 거라고. 더해지는 생긴 형태가. 그럼 더해지는 모습이 뭐가 더해지고 있니? 뭐가 됐든 n분의 1이 더해지고 있잖아. 2n-1분의 1이 더해지거나 혹은 n분의 2가 더해지잖아. 그 표현이 어떻게 됐든. 그럼 이 수는 무한히 갔을 때 이 수열이 an이 무한으로 갔을 때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니? 0이 되는 건 알 수 있겠네. 상황을 봤을 때. 너희가 이놈의 식을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관찰하든가. 그럼 an이 무한대로 갔을 때 0 되는 거 확인되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이 뭐였어요? 급수는 수열의 합이 극한이 보내졌을 때가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의 내용이야. 그러면 안 그래도 일반항 만들어주기 뒤지기 힘든데 일반항 만들기가 정말로 힘든데 수열의 합까지 하래. 근데 이 수열의 합은 생각보다 좋은 규칙이 있어. 무슨 좋은 규칙이 있냐면 짝수와 홀수를 나눴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거 봐. 첫 번째 S2를 해볼게. 첫 번째와 두 번째 10까지 더했어. 얼마야? 0 나오네. S4는 어때? 0 나오네. S6은 어때? 0 나오네. S8은 어때? 0 나오네. S2n이라는 이 짝수 번째 합은 반드시 0이야. 그러면 첫 번째 S1은 어때? 1이죠. 두 번째 S3는 어때요? 2분의 1이죠. S5는 어때요? 3분의 1이죠. S7은 어때요? 4분의 1이네요. 일곱 번째 자른 거야. 일곱 번째까지. 됐니? 규칙 보이니? 더해줄까? S9는 어떻게 돼? 5분의 1이겠네? S9는 5분의 1이겠네? 그럼 지금 내가 여기에 뭐 할 거냐면 S에 2m 플러스 1을 가져와도 되고 S에 2m 마이너스 1을 가져와도 돼. 근데 규칙은 2n 다음 숫자를 적어줄게. 2m 플러스 1을 볼 거야. 요걸로 가는 게 낫겠다. 1 넣었을 때 1 나왔어. 1 넣었을 때 1 나왔어. 여기 2 넣었을 때 2분의 1 나왔지. 여기에 3 넣었을 때 3분의 1 나왔지. 4 넣었을 때 4분의 1 나왔지. 그럼 요 놈은 n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네. 됐니? 자, 그렇다면 요 놈을 무한히 퐁당퐁당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 짝수들은 그 끝까지 수렴값이 얼마야? 0. 자, 그 다음에 얘가 홀수 번째까지의 합이야. 홀수 번째까지의 합. 그럼 이놈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시면 어디로 가? 0간에. 그래서 짝수 번째까지의 합과 홀수 번째까지의 합이 전부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요 모습과는 다르게 이 S2n-1이 만약 2n분의 n이 돼서 n 플러스 1이 돼서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돼서 얘가 만약에 2분의 1로 가더라 라고 되면 얘 둘은 발산해. 왜? 짝수까지 더하면 0이고 홀수 번째가 되면 떨어진 거야. 2분의 1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2분의 1로 간 거야. 그러면 얘가 짝수일 때마다 0 찍고 홀수일 때마다 2분의 1 찍으니까 0, 2분의 1, 0, 2분의 1, 0, 2분의 1, 0, 2분의 1, 0, 2분의 1 뭐해? 진동하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내가 어차피 일반항을 무한히 더하는 거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게 또 급수의 특징 중에 하나지. 내가 SN을 잘랐어. 1항부터 SN번째까지 잘라서. 이게 수열의 합이잖아. SN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무한번까지 더한 게 예를 들어 알파로 수렴을 한 거야. 얘네들이 싹 다 합이 알파로 수렴하잖아. 그러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자, 다시 아까 내가 SN이라고 했죠. SN. SN은 무슨 뜻을 가졌죠? 1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 했지. 그걸 극한을 보낸 그 값이 알파로 수렴을 했다는데, 내가 이번에는 SN 말고 S2n을 갖고 올게. S2n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점이 이거예요. S2n은 짝수들의 합이 아니야. S2n은 우리 A, 2n의 합처럼 짝수들의 합이 아니라 2n번째까지 합이야. 그럼 첫 번째, 아까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설명이 1항부터 100항까지의 합을 극한 보낸 게 수렴을 하더래. 그럼 내가 지금 두 번째를 말하는 건 뭐냐면 1항부터 200항까지의 합을 말한다고. 200항까지 합. SN과 S2n. 200항까지의 합이래. 그럼 그 200항까지 합도 극한 보내면 알파로 수렴합니다. 왜? 아니, 쉬워. 생각을 해봐. 너희가 무한히 더해질 거래. 근데 그놈이 특이하게도 알파로 수렴한 거야. 무한번 더하는 거에서. 그럼 너희가 100짜리까지 잘라서 무한번 보내나 200번짜리 잘라서 무한번 보내나 어차피 그 수열을 수열의 합, 시그마, 무한대까지 보낸 걸 다 더해주면, 다 나열해 놓으면 어차피 무한히 더하고 있잖아. 그 둘은 똑같이 알파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 내용이랑 비슷한 겁니다. 짝수 번째까지 더해서 무한히 보낸 거야. 홀수 번째까지 더해서 무한히 보낸 게 다를 수가 있냐고. 같아야지만 얘네들이 수열의 합이 똑같다고. 수열의 합의 극한을 보낸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다시 급수가 나왔다면 이런 급수들은 짝수 번째까지의 합과 홀수 번째까지의 합이 당연하게 똑같아야 됩니다. 같은 이유로 짝수 번째 말고 100번째까지의 합과 3000번째까지 합도 극한 보냈을 때 같은 값 나와야 돼. 그러한 게 또 급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놈은 수열의 일반항, 수열의 합의 일반항을 만들 때도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까지의 합으로서 표현하기가 좋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야. 그럼 그것들이 수렴할 거면 둘이가 같은 극한 값이 나와야 수렴한다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아까 두 번째 내용처럼 얘네들이 홀수 번째까지의 합이 2분의 1이 나왔다면 퐁당퐁당 뛰는 거니까 이 수열은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급수는 뭐하다? 통과 의뢰가 혹은 면접이 통과돼서 수렴하는 거의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